달링크의 출판을 약간 많이 들었는데 라디오 알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어쩐지 이영진 씨는 목소리가 좀 초췌하게 느껴지는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오늘 일이 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 더 다른 그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에 나오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현진 씨는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나오셨는데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 시채놀이요. 몇 시간이 하고 지냈어요? 숨 많이 쉬는데 분명히 체감상은 10분 힘들거든요. 네. 1시간이 가 있어요. 아, 그런 걸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상대성 운동이 특수 상대성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대충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일반 상대성인지 특수 상대성인지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네. 그렇군요. 저희 전부 다 문과잖아요. 맞아요. 뭔가 만나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수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현진 씨도 한숨을 쉬시는데 요즘에 아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또 힘드신가 봐요, 많이. 현진 씨. 그렇죠. 제가 동아리 회장도 하고 있고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남들에게 너무 소홀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남들한테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너하고 먼 사람들은 잘 대해주면서 왜 너하고 가까운 애들은 이렇게 막대하냐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약간 성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답니다. 과연 그러면 원교 금공이라는 건가요? 먼 사람과는 친도를 맺고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걸 보아하니 이 학교를 지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네, 현진 씨 그런 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커지실 것 같으니 미리 내부를 바치겠습니다. 공물이군요. 딸기 맛. 네, 그러면 근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번 달부터 새로 생긴 코너죠. 배달림 엿보기 가보겠습니다. 배달림 저희 배달림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3월 2월에 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솔직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더 다른 뉴스도 그렇고 저희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끼리 떠드는 거지 나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 하고 떠나버려서 듣지 않는 경우가 고객이 여기 하나 해서 우리들 떠다니는 데에서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보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 접근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 초안이 어떻게 잘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회장님 마음대로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모험을. 네, 알겠습니다. 뭐, 모험을 하시는지 어쩌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하여서 오늘은 더달림을 구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학술부, 문학부, 엔터부의 자초지종을 더달림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너무 덥잖아요. 갑자기 더위가 왜 나와요? 무슨 소리죠? 있잖아요. 너무 더워서 진달래 씨가 더위 먹고 쓰러졌거든요. 저는 이번 달까지는 대학원 수업 때문에 엄청 힘들 거라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 거예요. 그렇군요. 24일에 뭐 한다고 27일에 뭐 활동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럼 그 학생부 소개는 누가 하죠? 네, 학술부 소개 당연히 해야죠. 바로 진달래 씨의 영원한 베프이자 애증의 관계인 이영진 씨가 수고해 주실 거예요. 와, 네, 이영진 씨요. 학술부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학술부장을 대표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군요. 이것이 권력인가? 이거 반역인가? 혹시 이영진 씨가 진달래 씨 때려 눕히고 자리 차지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그 깐냥이나 있으죠. 그거. 네. 학술부의 진행 상태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뭔가 말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는 현진 씨 그리고 진달래 씨만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진달래 씨가 낙관을 주제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하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진달래 씨가 저한테 제안 하나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요. 그때 저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진짜 동요가 됐네요. 아휴, 제 의견은 무시당했고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한 명이 더 써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신지 씨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저만 늦게 쓴다면 모를까 같이 늦게 쓰거나 하면은 제가 덜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득을 봅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다가 그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했고요. 학술부 회의를 할 때마다 할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루는 이제 푸코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말과 삶을 순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말과 삶을 하고 있어요. 어찌어찌하네요. 활동은 뭐 괜찮았어요? 매번 각자 맡은 챕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이나 주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게 했거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더달림 카페의 자료실에 있죠. 게스트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거는 못 볼 거예요. 비경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보기에는 흑역사도 좀 많고. 하지만 전 볼 수 있죠. 아, 우리들의 흑역사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악한. 그거 아세요? 왜요? 대학원을 가면요. 네.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들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어쩐지 진달래 씨의 유효 것 같은 팁이긴 한데, 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교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님이 아는 학계 사람들이나 혹은 대학원생들 앞에서 교수님의 석사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교수님이 스스로 발표한 논문을 그냥 읽을 뿐인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 읽는 건데 왜 타격이 되는 거죠? 그 석사 논문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마 진달래 씨가 있었으면 잘 얘기할 거예요. 이건 진짜 뭐라고 할까, 단순히 수치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식은땀, 비지땀 나게 만드는 악질 행동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물어볼게요. 학술부는 5월에 활동한 게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보고서도 아주 짤막하게 올라왔고. 네, 맞아요. 네, 해명하세요. 옛날엔 그래도 달마다 한 번씩 뭔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토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학술부장이 대학원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바쁘기도 하고 뭐 학회가 열리면 들으러 가야 한다든가, 뭐 최근에 맡은 일이 많아져서 잠도 많이 못 자요. 또 아, 네. 논문도 써야 되고. 아이고. 6월 중순이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혹시 본인의 미래 아닐까요? 에? 맞아요. 교수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저는 역시 학비도 없다고요. 하기만 있으면 교수가 될 거다? 이제 다른 교수가 죽었다? 아, 이게 다 야망이 있었네요. 어쩐지 괜히 그 원조 공공 그런 전략도 다 쓰고. 아니야. 안돼. 그럴 순 없어.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 응? 교수가 선생님이죠. 권위자시죠. 다 야망이 있었어. 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교수라고 부를 거예요. 교수님.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학술부는 푸코, 락강,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접목하거나 자신의 이해에 덧붙여서 정리하는 글을 쓰는 곳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진달래 씨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학부장님? 아, 네. 문학부는 어떤 부서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문학부는 단일 이름 그대로 문학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엔터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스토리가 필요한다면 문학부에서 손을 보태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늘어날 수 있겠죠. 현재는 문지 프로젝트하고 나중에 게임 프로젝트와 콜라보로, 게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엔터부와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문지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문지 프로젝트는 먼저 일단 이 더달림 크루의 정식 멤버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작품의 초안을 다 카페에 올리면은 그 초안을 받고 이제 서로 초안 정리도 하고 피드백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작품의 분량을 일단 처음에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로 잡았었는데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길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좀 늘어났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짤막하게 편집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여기 지금 대학원 일이 있어서 베케이션에 내신 진달래 씨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영진 씨, 이자리에 씨 그리고 뭐 이렇게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까 정작 이제 문학부장인 현직 씨는 그게 없네요. 기획서는 그 문지 그 작품의 그 정리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제 글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부장의 특권이지요. 이영진 씨는 참고로 편집자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자 다니시죠. 독고다이죠. 듣고 나요? 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었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죠. 지금도 저는 편집자 없이 글 쓰고 있으니까. 저랑 현진 씨는 서로 많은 얘기 주고받거든요. 근데 이영진 씨는 안 들어오잖아요. 저번에 벌금도 냈고. 그랬죠.
딸꾹질을 하시는 걸로. 저번에 5월에 마감 늦어가지고 벌금을 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딸꾹질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그 부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아 맞다, 그 벌금 있잖아요. 네. 그 저희는 벌금을 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모를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이제 짚어가는 게 어떨까. 그건 너무 TMI 하지 않나요?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두는 게 좋겠는데요? 모르잖아요. 누가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저도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알려줘야 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네. 그렇다면요, 지금은 저랑 현진 씨가 충무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벌금 이야기는 이영진 씨가 먼저 꺼내기도 하고, 전 충무이기도 하셨으니까, 벌금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화살이. 네, 그러면 일단은 정기명목 기준으로 이렇게 좀 강력하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저희는 이제 회비를 다해 1,000원을 내고요. 회칙에 따라서 그 규칙을 어기면 기본적으로 3,000원 정도 벌금을 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액은 이제 우리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에 쓰이니까 뭐 혹시라도 크루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들어올 확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100명도 안 보는데요. 그렇죠. 두 자릿수도 겨우겨우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크루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서 말이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문의 들어올까라고 하는 사람이 현진 씨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가능성을 노렸을 뿐입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자, 그럼 분위기도 환기할 겸 이번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엔터부는 어떤 부서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많은 일을 하죠. 당장 이 라디오부터가 엔터부의 업무입니다. 라디오 편집하고 정기회의 하면서 어떻게 하는 논의도 했었고 또 게임도 만든다고 했었고 저번 달에 이제 크랜베리 씨도 고생하셨었고 정말 많았어요. 일단 시작이 라디오였죠? 네, 맞아요. 라디오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발달을 한 건데 그때 유튜브 오리지널 프로젝트인 묻고 답하다 같은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키워드 릴레이 스토리 같은 것도 해볼까 하다가 너무 당장 할 일이 많아서 일단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달래씨만 분량이 길더라고요. 저는 짧게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나요? 맞아요. 그때 현진씨는 연락도 잘 안 받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가끔 연락도 피하고 그랬었죠. 마치 이제 그 조별과제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 잡기 위해 추노한 것처럼. 이현진 씨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젠 안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현진 씨도 울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진님,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말로만요. 현진 씨에게 저한테 맛있는 걸 좀 대접을 해주세요. 전술은 안 먹으니까 고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언제 그러면 회식할 때 그때 제가 음료수 정도 사드릴게요. 정말요? 진짜요? 뜻밖의 이득이군요. 야 현진아 더울어. 좀 더울지도 몰라. 더줄지도 몰라. 뭐 하는 짓이야. 앞뒤가 나서. 나쁜 사람. 그럼 다음 질문. 게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이영진 씨 카페에 올라온 거 안 보시나요? 거기 나와 있는데.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 다 티가 났어요 목소리에서. 그렇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스토리, 각색,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RPG? 일단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겠네요. 그것도 논의를 했죠. 하지만 6월 게임 프로젝트 회의를 거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장르가 ORPG,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는 RPG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고 자유도가 훨씬 높은 테이블톱 혹은 테이블톱 롤플레잉 게임 TRPG로 바뀌었어요. 보드게임이라도 한 번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임 만드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그렇고 다른 코너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달림 뉴스국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마침 또 대기 중이시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달림의 한 달 동안의 소식을 알아보는 코너, 바로 더 달림 뉴스. 저는 더 달림 뉴스의 메인 앵커 이조식입니다. 총괄 뉴스를 전해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본격적으로 더 달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은 제가 휴가를 냈었던 이유로 크랜베리 씨가 제 파티를 맡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더 달림 총괄 뉴스입니다. 더 달림 크루는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6월은 정기회의와 더불어 총중간점검도 있었기에 6월 1일, 즉 6월의 시작과 동시에 정기회의 및 총중간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더 달림에서 중요한 사항, 즉 회비와 관련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기에 앞으로 더 달림의 총무는 회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학부의 소식입니다. 문학부 소식은 현 기자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자! 네, 현 기자입니다. 이번 문학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학부는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6월 말까지 초안이 마감되는데요. 드디어 마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작품이 드디어 작품에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작품 스토리도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건 한 발자국을 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문학부장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상 문학부 소식의 현 기자였습니다. 네, 현 기자. 문학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학술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학술부 소식은 진 기자가 전달해야 하나 아직 진 기자가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더 달림 뉴스에서는 제가 진 기자를 대신하여 학술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부에서는 푸코가 쓴 말과 사물을 각자 챕터별로 나타서 읽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 1장, 2장, 3장 같은 경우에는 끝났지만 4장, 5장, 6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번 6월에 4장, 5장, 6장에 대해서 각자 챕터별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10월 이전까지로 진단열 씨가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전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학술부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부의 소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엘 기자? 네, 엘 기자입니다. 엔터부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라디오 프로젝트 더달림 궤도에서 12월부터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5월까지 라디오의 코너가 확정되는 듯 하였으나 6월 회의 이영진 씨가 전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코너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달림 라디오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젝트 관련 소식인데요. 유튜브 프로젝트 보유되었습니다. 네, 아쉬운 소식이지만 현재까지는 보유되었다는 소식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프로젝트 관련 소식입니다. 게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원래 이 자리의 말을 전해드리자면 스토리와 각색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 ORPG 게임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현재 형태를 고려하여 TRPG로 게임의 장르가 변경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엔터부 소식의 엘 기자였습니다. 엔터부 소식 전달 감사합니다.
A 기자, 여기까지 6월 더달림 뉴스였습니다. 저는 더달림 뉴스의 메인 앵커 이 교수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 라디오에도 찾아왔습니다. 이신점심 게임! 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번 달 라디오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돼요? 이 진짜심이?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신전심 게임이란 말이죠. 사실 이영진 씨한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밸런스 게임 코너와 비슷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왠지 좀 불안한데. 과연 그럴까요? 이신점심 게임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2개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 각자 선택지를 고르는 거죠. 이제 설명 끝났고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예. 뭐 이거 이제 네. 일단 저보다는 네. 먼저 한 경험이 있는 이자리엘 씨가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죠. 이번에 새로 하시니까 신고식 좀 해서 신고식. 한번 네.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미리 주제도 써보고. 아니 이게 무슨 뭐 마시면서 배우는 술 게임도 아니고. 모르면 마셔야지.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밸런스 게임과 비슷하게 네. 선택지를 2가지 고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나는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네. 그거를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밸런스를 맞춰서 물어보는 거. 네. 이 고전적인 그런 게 있죠. 그 똥맛 카레를 먹을 거야, 카레맛 똥을 먹을 거야. 토마토 같은 건가요? 그거는 밸런스 게임이죠. 그건 밸런스 게임이고 저번 달에 라디오를 들어보셨다면 알았겠지만 뭐 이거야? 뭐 그렇게 하나. 극한은 아닙니다. 이거 뭐야? 태학 중에 고르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거야? 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네, 이거? 그런 네, 겁니다. 이거 이심전심 네. 게임이라는구나. 나 이거 몰랐어. 진짜요? 게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게임을 부르는 명칭을 처음 들어요. 근데 약간 이거 저거 하는 네. 게임. 이거 손병호 씨가 만들었다고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거 모르거든요. 과연 교수님.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적절한 멘트. 네, 감사합니다, MBC.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심전심 게임을 이번 라디오에서는 총 2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영진 씨는 네, 신고식처럼 일단 1회 무조건 하실 거고요. 저랑 현진 씨 중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현진 씨.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현진 씨가 졌다. 이 자리에서는 승리하였다. 저 가위바위보 운 별로 없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네요, 좀. 시작부터 가위를 낼 줄이야. 보통 주먹 아니면 부작위는 내는데. 네, 그러면 이영진 씨 첫 번째 이심전심 게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 분들과 공통된 관심사를 한번 제가 몇 미니인지 생각해봤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엄마. 답변 못했어요. 죄송해요. 좋아. 이제 이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자리엘 씨가 한번. 바로 가버린다고요? 바로 두 번째로 간다고요? 이렇게 나는 회피하는 거지. 이영진 씨는 뭐라고 했고 김현진 씨는 뭐라고 했죠? 엄마예요. 엄마요. 왜요? 왜 엄마냐고요?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머니랑 상세골이 좀 더 많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밥을 해주시거든요. 그 정성을
자, 그러면 현진 씨는요? 저도 일단 엄마와 하는 게 많고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랑 통화도 더 자주 하는 편이고, 뭐 밥도 같이 더 자주 먹고 그래서 엄마가 더 좋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리고 집안의 권력이 엄마가 더 강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건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권력 소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엄마.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거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안 좋고 이거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했는데 따져본다면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저희 둘이가 엄마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이자리엘 아니 씨도 엄마라고 해버리면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 아빠는 약간 한 2년 전부터 약간 느낀 거긴 한데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2년 전부터 느낀 거기는 한데 약간 조언을 정말 잘 해주세요. 약간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상담 신청이나 이런 거를 상담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고민이 잘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빠랑은 제가 고민이 있을 때 많이 잘 통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20년심 게임은 제가 이제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시간만큼 소모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자리엘 씨. 왜 그렇게 사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제가 뭐 언제부터 사악해서 모르시니까. 여러 번? 이번 라디오 방송에만 여러 번? 이자리엘 씨니까 정말 약간 획기적이고 독특한 발상을 하지 않으십니까? 해안을 기대하고 제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초능력을 얻는다면 이게 좋아 뭐가 좋아 이러면서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네요. 아예 막 엉뚱한 발상으로 나아가서 그러면 이건 제가 지금 탁 하고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딱 20년심 게임 용어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불안한데? 뭐라고요? 불안한데? 왜요? 빨리 말해요. 알았어요. 불안하다고 피할 수 있나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이랑 만나는 대신에 앞으로는 그 사람이랑 이제 계속 만나다가 헤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연애 아예 못하기.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랑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연애 결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과거에 뭐 첫사랑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전혀 못 봐요. 그거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뭔가 토론거리 아닌가? 그런가요? 저는 꽤 바로 정했는데요.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랑 계속 사귀는데 결혼 안 할래? 아니면 지금부터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못 만나. 자, 둘 중 어느 게 더 좋아?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뭔가 굉장히 진지하고 낮고 부드럽게 얘기하셔서 토론에 가깝다. 제가 많이 꼬일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을 해볼까 그러면? 좋아. 하나, 어? 둘, 셋. 저도 후자예요. 저도 후자가 비례. 전자. 전담? 전자 전자. 앞에 과거의 사랑을 만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연애든 뭐 결혼이든 할 계획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데 과거의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앞으로 만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게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를 골랐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것이 싫다.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확장. 아니 뭐 일단 새로운 그렇다고 인연보다는 하죠. 과거의 인연이 더 소중하다. 뭐 과거의 이것이 인연을 중요한. 아니 이 자리에 이제 가치관은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영진 씨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이영진 씨 왜 뭐예요?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요?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왜요? 이제 과거의 것에 대한 미련을 접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뭐가 모자랐는지 내가 뭘 잘했는지 이 부분을 체킹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 제대로 써먹자 이런 주의로 나아갈 것 같아요. 과거에 있던 인연들은 모두 교보제다. 참고서다 그냥. 참고서 굉장히 위험하고 과거를 물질화하는 이영진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기에서 아 이렇게 오는군. 현재를 추구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저는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를 당연히 기억을 하고 추억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인연을 내팽개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미래에 만날 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미래에 만날 게 어떻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미래인데 확정이 된 건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확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 정확히 어떤 뜻이죠?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한테 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불가능에 가깝다는 듯한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제 성격상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네요. 뭐 거꾸로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만약에라도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미래에 있을 가능성을 좀 더 미래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다. 한탕주의다. 왜 그렇게 몰아가요? 한번 크게 내고 나면 그때부터 폈나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죠. 미래에 기회가 있을지 아닐지 사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꼭 크리라는 것도 없고 그저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살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면 그렇게 알고 다음 밸런스 게임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잠깐만 이해밖에 진행 안 해가지고 지금 두 분 끝난 거구나. 네. 끝난 거예요. 좋아하고 싶어요? 아니요 됐어 빨리 끝내야지. 몰랐군요. 나는 라디오 시간 끌어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가면은 이영진 씨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이 신선신 게임의 그러면 그 룰을 제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이영진 씨. 밸런스 게임을 늘 설명하려고 하시는 걸 보아하니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기대봐도 되겠죠? 그건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 룰 설명하도록 할게요. 노코멘트라. 그렇다면 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니까 저는 이 긍정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할게요. 네. 해석엔 자유가 있다. 긍정의 의미다. 그리고 저희들 그 밸런스 카드
게임 룰이요. 네. 미리 준비한 밸런스 게임 카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라디오에서는 제가 카드 섞는 걸로 해볼게요. 뭐 괜찮죠? 밑장 빼기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짠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하트 치는 식의 하다가 어이 잠깐! 이렇게 딱 멈추시면은 동작 그만! 뭐 스톱!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카드에 대한 제 설명을 듣고 선택하신 카드에 적힌 2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제가 밸런스 게임 코너와 관련해서 한 가지 배경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어떤 변경사항이죠? 별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중복되는 카드가 없다는 변경 사항이에요. 밸런스 게임을 할 때 이미 사용했던 카드가 중복되어서 나와서 다시 고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미 사용했던 카드는 전부 제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카드들이 다 그 뭐라 그러죠? 순한 맛, 순한맛, 매운맛. 그게 랜덤하게 있거든요 지금. 진순이랑 진매 이렇게 둘이 있다. 거기에 아니 불닭이 그 있고. 네 개예요 그 맛이. 그래가지고 잘 보셔야 돼. 잘못하면 이제 이거 연령제한 걸낼 수도 있다. 뭐 하려는 형님 손 안 쥐고. 자, 그러면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구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이거? 네, 그러죠. 가위바위보. 왜 내가 계속 지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 내가 승리자다. 네, 그래봤자 운빨이다. 그러면 순서가 이현진 씨, 저 현진 씨 이렇게 가나요? 와 좋습니다. 이현진 씨 그러면 제가 다시 낚아볼게요. 이현진 씨한테 유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유리하면 이현진 씨만. 네, 이건 안 되니까. 잠깐만, 내가 선물을 하지 않았어? 네, 아니에요. 자기 카드를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선물하면 무슨 카드를 의미인가요? 자기가 네. 좀 피를 볼 수가 있죠. 이현진 씨, 네, 골라주세요. 일단 이거 4개 중에 골라주세요. 이거 내 중에 요걸 하나 고르겠습니다. 제가 개수가 얇은 걸 고르셨네요. 네. 네, 뭔 카드인지 알고 고르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나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일단 넘겨볼게요. 원하실 때 네. 스탑 보내주시면 돼요. I can stop.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카드. 네. 뭐죠? 잠깐만요. 뭐야? 매운맛이었다. 이거 매운맛이다 내 매운맛. 선물 과자를 내가 지금까지. 얇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 뭐지? 이거는 네. 순한맛 카드인데 이효진 씨한테는 좀 치명적인 건가? 네, 크리티컬 히트인가요? 내 애인의 연애 경험? 이효진 씨 애인이 이제 연애 경험이 1년간 100명 만난 애인이라 3일에 한 명. 3일차나. 1번 선택지 네. 1년간 100명 만난 애인, 2번 선택지 10년간 1명 만난 애인. 둘 중에 전자는 3일차나요. 후자는 왜 10년간 한 명밖에 못 만났지? 잠깐만,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날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어쨌거나 이미 그 사람이 헤어졌다는 거네. 아니요? 그 사람이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나랑 아. 사귄다는 뜻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효진 씨랑 사귀고 있죠. 저는 후자가 나지 않을까. 10년간 1명 만난 애인. 왜냐하면 나중에 나랑 헤어진다 해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러면 첫 번째 근데 공개해봐도 돼요? 네네네. 첫 번째 근데 전 애인이랑 결혼 직전까지 이유가 있었어. 매운맛인 이유가 있었어. 근데 뭐 그런 경우 한 번쯤은 있잖아요. 네.
생겼는데도 다 있고 그 집 부모님들이랑도 아는 사이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아직도 그 집에 가면 아이고 우리 딸내미 왔어. 우리 며느리 왔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왜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약간 좀 시뻘개지고 있는 것 잘 익어가고 계십니다. 홍해 인간이니까.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혼 직전까지 갔다. 네, 뭐 그만큼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근데 음? 그 둘만의 추억이 모든 곳에 남아있음. 모든 곳에 남아있음. 그리고 그전 애인이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전 애인이 들어있고 그 쓰고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다 그 전 애인이랑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고 선물해준 거고. 팔찌도 그 애인한테 받은 거고 옷걸이를 그 애인한테 받은 거고 옷도 그 애인한테 받은 거고 약간 좀 손편지도 아직까지 그 간직을 하고 있으며 쉽지 않은데. 그럼 가시겠어요? 아니면 유지 아시겠어요? 뭐 그 애인이랑 공원을 가도 영화관을 가도 다 그 전 애인이랑 갔던데. 티만 안 내면 돼. 티만 티만 안 내면 돼. 그래 티만 안 괜찮아요? 내면 돼. 괜찮아요? 티만 안 내면 돼. 바다를 가도 전 애인이랑 갔던 그거. 그럼 이제 근데 두 개 공개를 했으니까 최종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보는 걸로 할게요. 예. 최종 선택 이걸로 하시겠어요? 예, 뭔데요? 빨리 얘기해. 자, 이효인 씨가 선택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전 애인 전화번호 주워도 못 지우겠다는 애인. 야, 이건 좀. 아니, 내가 애초에 그 사람이랑 10년간 얘가 교제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야, 이걸 어떻게.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또. 아니야, 결혼하면 더 위험해지는구나. 그럼 나도 뭐 그냥 마인드를 바꿔서 얘랑은 그냥 연애하고 끝내야겠다 라고 마인드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가요? 그렇게 끝날 것 같아. 네, 그렇게 납득을 하신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억지 납득이라고 하죠. 확실하네. 정신승리법. 그런가요? 예, 자 이제 제 차례, 제 차례죠. 네, 저희가 하나 골라드릴까요? 제가 고를 거예요. 당신이 써드셨잖아. 나 또 뭔지 모른다고요, 여기 있는 거. 뭐 그러면 자 골라보시죠. 그럼 이영진 씨가 건드리니까. 이거요? 자, 제발. 뭐 일단 섞으십시오. 그거 무슨 색이에요, 카드 일단? 카드요? 네. 뭐 코멘트 하십시오. 순한 맛과 매운맛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현진 씨 너무하네요, 진짜. 이거요? 우리가 모르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진순이 색깔이에요. 진순이라고 하면은 알아들으시나? 네.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자, 진짜 카드에 숨는 솜씨가. 자, 한 잔. 두 잔. 자, 포커를 좀 하셨나 본데요. 스탑. 여기서 네. 이 카드로. 네. 너무 순하다. 왜요? 약속 시간 관련된 건데요. 네.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랑 2시간씩 늦는 친구 둘 중 어디가 더 좋으신가요?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친구. 오케이. 자, 근데 네. 제 시간에 왔는데도 화내요. 응? 2시간 약속 시간 나왔잖아. 그러니까 4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얘가 네, 2시에 2시에 도착을 한 거야. 내가 4시에 딱 왔어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화내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약속 시간 4시였잖아. 이걸 나보다 늦게 왔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걸 찍었잖아. 어떻게 나보다 늦게 왔으면 늦게 온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할 시간 주세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사실 둘 다 대책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솔직히 2시간 일찍 오는 친구면 약속 2시간 늦게 잡아버리면 되고 2시간 늦게 오는 친구면 2시간 일찍 잡아버리면 되죠.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밸런스 게임은 살짝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럴 그- 대안이 할게요, 있다. 근데 그러겠지. 야 그때는 내가 시간이 안 돼. 이러고 2시간 전에 오. 야 그때는 내가 시간이 안 돼. 이러고 2시간 후에 오. 이런 친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밸런스, 있죠. 그래서 이 밸런스 카드 게임이 있는 거야. 카드 다시 뽑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카드도 계속 할까요? 당연히 이 카드를 계속 계속 가야죠. 다행히 이 카드로 계속 가서 끝내야죠. 알겠어요. 짱구리 제 시간에 왔는데도 한 이 친구. 네, 제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 근데 일찍 약속은 좀. 그 5분마다 언제 오냐고 독촉을 해요. 2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잠깐만. 5분마다. 보자. 1시간이 60분이니까 120 곱하기 120 나누기 5를 하면은 24. 24번 정도 보내네요. 24번 24시간 24번 정도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 건가요? 전화도 오고? 카톡? 아니 카톡은 아니고 언제 오냐고 독촉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전화하지 않을까? 전화군요. 전화로 그냥 5분마다 야 너 언제 와? 야 아직 1시간 55분이 남았잖아. 야 언제 알았어. 끊고 다시 연락 오고 야 너 언제 와? 야 아직 1시간 50분 남았어. 아 알았어. 야 너 언제 와? 야 아직 1시간 45분 남았다. 45분. 야 내가 그거 4.5초 남은 것도 아니고 45분 남았다. 야 알았어. 그럼 폰 꺼놓으면 안 돼요? 폰 끊어. 야 내가 너한테 얼마 연락했는지 알아? 그렇군요. 너 왜 폰 꺼져 있어 임마? 폰 그거 물에 빠졌어. 버티고 오느라 2시간 늦었다. 근데 왜 폰이 물에 빠졌는데 폰을 어떻게 들고 하냐? AS가 나왔거든. 아 그래? 거기 분들이 2시간 빨리 해주시더라고. 자 다음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양쪽 다한테 피해일 것 같거든요. 양비론.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계속 연락이나 독촉을 받아서 힘들고 그 친구는 또 저한테 야 언제 와?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친구 나한테 힘들 거고 하니까 자 약속 시간 2시간 되는 친구가 왜냐면 기다리면 저는 딴 거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2시간 일찍 잡아버리거나. 자 근데 네. 내가 먼저 왔으니 밥 사라고 해. 에? 이 친구가. 잠깐 야. 2시간 늦게 온 친구요. 2시간 일찍 2시간 전에 나와 있는 2시간 늦은 친구를 변경한 거야? 네, 네. 변경. 근데 2시간 동안 연락 절대 안 받아. 야 왜 안 와? 야 이 시간도 안 받아요. 둘이 친구 먹으면 재밌겠는데요? 4시간 좋아. 너 왜 안 와? 너 왜 안 와? 5분마다 5분마다 보냈는데 4시간 좋아. 너 왜 안 와? 야, 얘네 둘이가 친구는 48번을 이걸 보내. 48번을. 48번을 독촉을 보내고 48번 내내 걔 꺼져 있어. 2시간, 4시간 내내. 그러면 옆에서 이제 관찰하는 거지 4시간 동안. 그러면 보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이 친구는 기억력이 5분인가 보군. 이 친구는 2시간 동안 자고 있나 보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때되면 오겠지. 계속 자.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자 근데 오자마자 늦어서 미안 하고 웃으면서 넘겨요.
야 내가 웃었지? 늦어서 미안해. 매번 그래요? 대박. 그럴 것 같아요. 매번 그러지 않을까요? 매번 그러니까 2시간씩 늦게 오겠죠. 그러면 2시간 늦었으니까 밥 사주나요? 좋아, 이걸로 또 싸움 붙이는 거야. 앞에 친구랑. 이거는 아, 매번 그러면은 솔직히 화가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매번 그러면은 또 매번 그럴 때 면역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응? 일단 가볼게요. 매일 좋아요. 근데 이거 최종 선택인가요? 네. 근데 약속 장소까지 난 2시간이 걸리는데 친구는 5분 걸려. 어떻게 하나요? 일생일대의 고민이다. 와. 이게 너무 즐거워하면 안 돼요? 선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손절하는 것으로 결말을 냈습니다. 그렇게 모두 손질하게 버렸습니다. 와. 자 일단 쓴 거는 무조건 싸붙여야 되는데 이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현진 씨. 하나 골라보시죠. 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긴 순서 되는 것 같네. 아싸. 그렇잖아 내가 원래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싸. 이렇게 내가 2등을 말을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또 이기시면 되죠. 이기라고 자 역시 입을 열지 않기 잘했다.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자 다 섞였네. 섞여 보였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뭘 고르든 간에 이제 랜덤이야. 저 얇은 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이놈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세 호흡을 장이나? 원하세요. 네, 3장? 4장 어떻게 적어지? 자 한번 확인해 네. 봅시다. 하나, 둘, 끝. 이 카드? 네. 아니 이 카드. 요 카드? 네, 들고 있는 걸로 하세요. 지하철에서 네, 30분 동안 사람에 찡겨서 가기. 네. 3시간 동안 사람 없는 지하철에 앉아서 가기. 오, 당연히 후자죠. 3시간 동안 사람 없는 지하철에 앉아서 가야지. 가기. 자면서 가야지. 근데 네. 20분에 한 번씩 환승해야 돼요. 20분에 한 번씩 환승이요. 네.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소리죠 결국에. 아, 20분에 한 번씩 움직여야 된다고요? 음. 근데 20분이면은 3시간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20분이니까 37, 20, 6, 38, 180분. 180분 동안에 20분씩 환승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9번 정도인데 완승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빼서 8번인데 도대체 야, 8번 환승해. 뭔 대학 뭐지? 서울 노선에서 8번이라고 환승하는 게 있나? 뭐지? 부산에서 지하철만 타서 서울까지 가기 이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 이쯤 되면은 이제 일본 아닐까? 그 일본이라 맙소사 그 근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거 아니. 자, 가능은 그래. 하네요. 자 어떻게? 그래도 무조건 간다? 3시간 동안. 사실 저거 3시간까지는 아닌데도 둘 다 어느 정도 경험은 있어가지고 낑겨가기나 혼자 가기나 다 경험은 있어가지고 20분마다 환승이면 잠은 못 자는 게 조금 슬프지만 일단은 뭔지 궁금하니까 20분 동안 20분마다 환승에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옆자리에서 자꾸 핸드폰 화면을 쳐다봐요. 자고 있을 건데요? 나는 자고 있는데 핸드폰 화면을 쳐다본다고요? 가는 내내 이제 핸드폰 보면서 자기의 애매하잖아. 그런데 이제 핸드폰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달리려고 하는데 옆자리에서 힐끔힐끔 내 핸드폰을 쳐다보는 거야. 근데 눈치 못 챌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야. 옆자리에서 본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그걸 내가 눈치를 챈다는 뜻이야. 아, 내가 그걸 눈치를 챈다는 뜻이야.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볼 것 같아요가 아니야. 과연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럼 이번에 바꿔보겠습니다. 낑겨가기로. 근데 38도인데 에어컨 고장나서 땀냄새 파티야. 싫어요. 기절해서 실려가는 건가요?
내릴 수는 있나요? 30분 딱 멈췄을 때? 안 그래도 그게 있었어. 근데 1-1에서 탔는데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9-1까지 밀려나.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호선 1번 차에 딱 탑승을 했는데 9번 차까지 밀렸다고요? 그렇지. 1양에서 9양까지 밀린 거야. 그렇게 뭐 어떻게 밀려야 제일까지일까요? 이건 못 내릴 수가 있나요? 다 1량에서만 타나요? 여기까지 모르고 아마도 이 사람이 한 게 거기였다라는 거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 저는 그냥 환승 여러 번 하는 3시간 동안 빈자리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만 있는데 배터리 없어서 가는 애는 심심할 것 같아. 그럼 옆 사람은 그 핸드폰 화면 왜 보는 거예요? 그렇네. 뭐라? 이거 모습이? 최종으로 3시간 동안 가는 걸 고르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러게 이 밸런스 게임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기념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안 돼. 왜요? 나 이제 가야 돼. 지금 4시 20분이거든요. 네. 내가 5시쯤 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한 거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느끼는 건데 놀이는 살짝 감질나게 끊어야 제일 좋아요. 그래야 다시 하거든. 그렇죠. 이거는 다시 이 밸런스 게임 카드는 공금으로 산 건데 말이죠. 네. 정리해서 넣어두면 될까요? 네, 정리를 해서 넣어두면 되는데, 네. 라디오 녹화가 끝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제가 이제 중간에 나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해놔야 여러분들 혹시 좀 줄지 않을까. 아, 그래야 양심이 감사합니다. 안 찔. 그렇죠. 양심의 되겠다.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눈물을 겨우 그렇구나. 투쟁을 하는 것이다. 여기 카드 더 있습니다. 이 카드 두 장은 맨 아래다 넣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라디오에서 이 카드들이 또 나오면 재밌겠죠. 특히 이번 라디오에 참여 안 하신 이제 두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걸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진달래 씨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혹시 저 밸런스 게임 카드에 대학원 생활 있나요? 그건가 이제 고대 시대에 로비를 할 것이냐 대학원을 할 것이냐? 대학원을 할 것이냐 이런 밸런스 게임. 근데 주인이 돈을 못 줘. 그럼 대학 교수님을 근데 그 교수님도 돈을 못 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야 이번 달 라디오 대본 초안은 제가 작성했으니까요. 이효진 씨가 작성해주신 초안을 봤는데 네. 키워드 2개 선정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초안에 있는 키워드를 보고 이거는 주제 토크 쪽에 가야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키워드가 있었고 끝이 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이효진 씨가 종강이라는 키워드 선정해 주셨잖아요. 네. 종강은 대학생들한테만 통용되는 생각이 나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이라는 거를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질문 3개 있습니다. 키워드 질문 3개가 있는데요. 근데 실내라서 그런지 굉장히 덥네. 에어컨 드나요?
네? 우리는 목소리 새로운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재밌는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잠깐만요. 제가 키가 크니까 제가 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가 잠깐 역시 대한장 파티 때 네, 뭐 저희 라디오는 대한장 파티니까요. 왜안 켜져? 에어컨 안 돼? 안 돼. 엄마 그러면은 안 이제 돼. 말해야겠다. 말해야겠네. 으쌰. 키가 커서 땀이 잘 안 보였던 이영진 씨였습니다. 대환장 파티. 그러면은 에어컨 이제 켜달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아예 여기서 살짝 쉬는 시간 갖고 운율 리필해 올까요? 아니야. 시원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진 씨가 한번 다녀오시고 그동안에 저랑 이 자리에 씨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 테니까.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제가 갔다 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누가 타줬는데? 이영진 씨 잘 갔다 오세요. 저희가 음모 짜고 있을게요. 뭐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기 우리가 여기 2번 이 방에 요 에어컨 안 된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제 보냈군요. 그때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끼 음료도 시켰어야 했나? 네, 더 맛있는 걸 준비했어야 했나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말 편하게 해도 되나? 이제 라디오. 일단 그렇게 했는데 청취자분들은 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이영진 씨는 몰라도 우린 네.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약간 라디오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겼어요. 빠르군요. 네요. 과연 전원 버튼 눌러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 안 돼요? 저 그냥 됐다. 드디어 에어컨이 켜졌습니다. 다시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와, 됐다. 에어컨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또 나갔습니다. 반납하러 갔군요. 그동안에 제가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스티키틱이라는 채널의 영상을 챙겨보고 있는데 거기에 멤버 중에 이신혁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 개인 채널에 가면은 라디오 진행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 라디오로 한 건데 되게 그냥 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진짜 요에 붙인 말도 썼다가 진짜 반말도 했다가 편하게 하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동시에 나요? 아니요 여인이 씨 그럴 리가요. 네, 라디오 이제 들으시면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 생겼네. 그래가지고 부러운 동시에 우리 좀 더 발전을 해야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키워드 질문 가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영진 씨 이름이 제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해봅시다. 오, 네, 끝. 끝은 글쎄요. 원래 끝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작점도 끝일 수가 있고 우리가 종말점도 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통 시작점이랑 종말점 둘 중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시작선으로 다니냐에 따라서 끝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진달래스 노래 때 뭐라고 했냐면요. 왜 사탕을? 야 너 이제 학부생 졸업하지? 아주 기뻐. 근데 너 대학원 시작하잖아.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더니 얘가 이 자식 이러던데요. 과연 끝은 이 자식이었군요. 그러면 이영진 씨의 끝은 이 자식인 걸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시작. 이제시인 걸로 이제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씨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김씨니까 김혜진 씨한테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게 그냥 뒤에서부터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뭐하나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랬으니까 하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그렇죠. 근데 김현진 씨니까 이름은 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냥 제가 할게요. 성공했습니다. 끝이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끝 있잖아요. 끝. 네. 우리가 끝을 이런 뜻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끝을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거는 국외용화였나? 아니요, 그 원래는 장도. 끝을이라고만 하는 게 표준발음이에요. 진짜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원래 티끝이잖아요. 티끝. 티끝이라고 하지 않나? 티끝이라고 하나? 티? 저기요. 네.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왜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러니까 끝을이라고 하면 끝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밤의 끝이 잡고 이 밤의 끝이 잡는 이유는 내일이 어.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뭐 출근하기 싫어. 이 학교 가기 싫어. 뭐였지? 나 응원할 때 뭐라고 했는데 연음아 이런 거 두고 연음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티귿이 시읒이 되는 거는 설명 못 하잖아요. 치읓으로 발음이 원래는 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금요음악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원래 역시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요. 너 대학원에 들어온 거 아니야? 교수님이라 부르는 게 재밌다고요. 그거 재밌어하는 사람은 대학원 가면 안 돼요. 교수님들이 아주 싫어하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김현진 씨께서는 끝이 어떻게 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을. 끝에 대해서요? 네. 끝이면은 끝난 거죠. 끝은 종결이다. 네, 종결.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거를 이제 신경 쓰든지 아니면 그냥 늘어지게 쉬는 것도 좋고요. 끝은 끝이다. 네. 끝은 끝이다. 끝난 거다. 간결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요? 그 장면 신경 쓰지 말자. 네. 그러니 환경 파괴를 내 맘대로. 그렇죠. 우리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런 게 있어요. 공자님. 감히 귀신을 섬기는 법을 묻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아직 산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 이러고. 과연. 그러니까 감히 죽음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아직 삶도 다 못 지냈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연 선생님. 교수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게 아마 노노에 나올 겁니다. 네, 노노가 맞았을 겁니다. 어느 페이지까지는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까먹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자리의 차례인가요? 그렇죠. 네. 되게 끝이난 정의하기가 어려운 건데 정의하기 어려운데 정의하기 싫은 거기도 해요. 어렵지만 하기 싫다.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뭔가 끝이 나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어떤 끝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아닌 것들에 대해서만 약간 정의를 해보자면 계속 손에 쥐고 있고 싶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건 빼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그 끝이 어땠으면 좋겠나요? 6월에 기다리고 있는 끝이 있나요? 어떤 끝인가요? 이번에는 김현진 씨 먼저. 저부터요. 네. 기다리고 있는 끝은 당연히 종강이죠. 그러니까 어떤 끝이냐고요? 망한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약간 성적이 극과 극으로 나오든가 그럴 것 같아요. A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 나올 것 같고 재수강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재수강을 해도 F일 거라면 재수강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불쌍한 건 너 혼자 남는 거잖아. 학점 그런 걸로 처음 풀지 아니할 건데 애가. 뭐 나는 한 번도 F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인가요? 자랑 맞죠, 저는. 그래 F는 사랑이지 않을까? 근데 방금 영진 씨 말하는 게 어땠는지 알아요? 나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래 보였어요. 맞아요. 잘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영진 씨 기다리고 있는 끝이 있나요? 6월에? 6월에 기다리고 있는 끝이라 네. 굳이 있다면은 이제 7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6월이 끝나야 7월 근로를 시작하는데 네. 제가 근로자 선생님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7월에 저희 근로를 하게 되면은 6월까지는 학기 중이라 쳐가지고 네네. 근로 시간 제한이 있는데 진짜요? 방학 중에는 그 근로 제한이 조금 풀려요. 아이고. 무제한으로 굴린다. 약간 원래 이를테면은 학기 중에는 40시간인데 뭐 방학 중에는 80시간으로 풀리거든요. 80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달에 80시간인 건가요? 주에 80시간이면은 달이요, 달. 위반이잖아요. 한 달에 80시간. 주에 80시간이면 참고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아요. 애초에 주에 80시간도 못 채우죠. 불리다 보니 채워지. 그거 애들 한 번도 잘 안 채우고 밥도 다 금기서 시키니까 어떻게 채워지는데? 애들 그냥 잠 좀 덜 자게 하고. 그 줄 묶어다가 거기다 널어놓고 재우면 돼.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바르크스가 등장하는데. 저도 답변했고 다음 분이 하셔야겠죠. 다들 했잖아요. 네, 좋네요. 또 좋네요. 그치, 마트 질문. 6월에 기다리고 있는 끝. 원래 준비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6월에는 기다리고 있는 끝이 밀렸습니다. 밀렸다. 네, 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밀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저희들이 밀어드리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사님? 이제 저 바로 이제 또 다음 질문 넘어갔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그 끝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 끝 뒤에 저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100%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100%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또 그때가 되면 바뀔지도 모르지만. 네. 다음은 우리 이영진 씨 답을 해볼까요? 저야 물론 빨리 나왔으면 좋죠. 그래야 7월에 근로를 하니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아 그래요? 돈이 없으면 서럽다라는 걸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돈이 없으면은 너무 일단 좀 서럽더라고요. 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돈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근로를 하니까 돈이 뽑히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아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최근에 근로에 대해서 아주 기쁜 생각을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끝을 맞게 되었군요. 끝이라고. 근데 제 끝이 가장 가장 학교에 묶여 있으면서도 가장 뭐랄까 덜 진취적인 것 같네요. 그냥 학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니까요, 사실. 아, 이게 가장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3.0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정말 현준 씨. 괜찮아요. 성균이.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얼마나 겨울 힘들 가면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일이다 이거죠. 학점이요? 학점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점으로 돌아와요. 얼마 이런 학점들이 학사 경고가 어. 돌아와서 아. 나를 괴롭히고 그걸 의도로 그- 말씀하신 건가요? 무시무시한데요? 저 저준가요? 저 생각 없어. 아닙니다. 생각 저는 없어. 사학과 사람이니까. 전 사학과 사람이니까요. 어쩐지 근황 토크 할 때부터 사학하게 웃다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더위가 가신 틈을 타서 주제 토크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은 주제 토크 진행해 볼까요? 이번 달의 주제 토크는 미세이스의 이미지에 대한 토크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토크가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5월에 하고 있는 주제 토크는 10월에 가진 질문이 없으니 되게 기분해요. 더워요. 네. 혜진 씨가 이제 더워요 해주셨는데 메인 주제 더위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 아까 말했죠?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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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은 신이에요. 에어컨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윌리스 캐리어다. 모두 캐리어를 찾아와라. 여름만 되면은 그 글이 여름만 되면은 인터넷과 그런 모든 매체에 그분에 대한 찬양글이 올라오죠. 캐리어는 신이야. 윌리스 캐리어. 우리 캐리어 에어컨. 에어컨만 만드는 브랜드 회사 중에 캐리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분 네. 이름 딴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에어컨. 좋은가요? 참고로 우리 주위에는 삼성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우젠입니다. 아. LG.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참고로 여기는 LG네요. 힐센? 휘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궁금한 건데 더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다들? 더위와 추위 중에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운 날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열치열 좋아하는 이라고도 사람. 하고. 야, 그동안 삼계탕 먹을 때는 좋아하는 거예요. 삼계탕 그냥 고기 먹으려는 핑계지 진짜 더운 걸 좋아하진 않죠. 그 집에서 술 못 드시는 이제 아버지들이 야 오늘 봉단이잖아 삼계탕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인삼주 먹으면서 아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걸 또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아 이러면서 마시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초복 중복 말고 때 항상 삼계탕 마시는 왜 그렇게 잘하시죠? 혹시 본인이 해보셨나요? 아 제가 무슨가 아니요 옛날에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풀어가지고 1899년생이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1899년이라 대한제국 사람이셨군요. 그래서 제가 개화기쯤에 태어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에서 오신 이영진 씨의 의견은 잘 들었고 이제 현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대한민국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죠. 대한제국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는 민주주의니까. 네. 저는 더위가 더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추운 거. 추위는 추우면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런데 더위는 옷을 기본만 딱 입었는데 그런데도 더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벗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더위 정말 싫어요. 땀나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있죠. 더운 날에는 겨울을 바라고 추운 날에는 여름을 바란다. 그리고 그 계절이 돌아오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계절을 바랬던가. 그렇죠. 내가 왜 여름이 오면 내가 그 겨울에 왜 여름을 바라왔던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구워질 거를 알면서도 왜 항상 까먹는가. 누가 그랬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잖아요. 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봄, 여름, 겨울, 겨울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 사계절 이렇게 네 개다. 방금 시조 같았어요. 네, 시 지어서 내세요, 예은 씨. 네. 이거. 네.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비트 맞춰서 한번 해봐요. 왜 그분이 문제를 내세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여름에 근데 주제에 맞지 않는 관계로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해야죠. 그림 좀 옮기지 마 이러면서 계절 좀 옮기지 마 이러고. 근데 물론 그거는 다 어떻게 이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죠. 원래 주제라는 것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더위 더위 왜 일로 샜지? 뭐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아, 그렇지. 제가 더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하다가 그래도 추위에 비한다면 더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세 명은 다 더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그렇죠. 추운 날에는 쌈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뭐 더위에 다들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예은 씨.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아이스크림이 있는 대로 싸그리 다 털어온다. 되는 대로 털어와서 이제 좋아요. 매일같이 먹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윌리스 캐리어를 존경하면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개발하신 분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거 펴놓고 대자리에 누운 다음에 이제 죽부인은 집에 없으니까 제프인까지 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요. 이제 명예퇴직을 앞둔 교수님이 되는 거죠. 퇴직을 앞둔 외관에 한복도 입고 있으라 아직. 은퇴를 앞둔 교수. 정말 나쁘지 아닌데요? 한문학과 교수님으로. 실제로 저 주위에 가 쓰고 다니면 어울릴 것 같다는 애들 많아요. 씌워봅시다. 이거 이름 붙여봅시다. 김사갓 대신에 이사갓이라고. 이사가. 그냥 본명 써도 될 것 같. 그냥 저기 이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딱 쓴 다음에 돌아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쟤 누구야? 쟤 1899년에 이러고. 네, 그렇군요. 아무튼 현대인의 방식은 아이스크림을 씁니다. 어떻게 해버려? 의식기를 맞추는 거죠. 저는 배우면은 현진 씨랑 비슷해요. 난 차가운 거 먹습니다. 아이스크림, 팥빙수. 네, 저 빙수 진짜 좋아해요. 저는 예전 그 가거름 알죠? 네. 가거름에 팥만 있는 거. 요즘에는 그런 빙수를 찾기 어렵죠. 설빙이 떠가지고. 우유 얼음에다가 이런 거 띄워서 먹죠. 저는 예전에 그 팥빙수가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과일 그 통조림 그거 따져가지고 그냥 한 숟갈만 툭 얹은 거 있잖아요. 그 와중에 체리는 어디서 구했는지 머리 위에 탁 올려놔. 그런 거. 아, 네. 자, 그러면은 더울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더운 날 뭘 하지? 물놀이? 물놀이 못해요. 더워서? 아니요.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못해요. 맞네. 한 번 이제 그 물에 한번 발 정도 담가보고 하는 거는. 워터파크 이런 때는 못 가죠.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고 떠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죠. 해수욕장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물놀이긴 하니까. 저기 모래바람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해변사고에서 해변사고래. 혹시 그 셀프 그 스스로를 구우시게요? 아니 셀프 해변사고. 탕수육? 토마상식 한줄에 나오는 나라가. 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해변에 없는 거다. 우리나라 해변은 없어요. 작아가지고. 해변사고 있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해. 교수님. 아니 왜 그러지? 우리 이제 더위가 끝나고 나면은 분명 가을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때는 계절학기가 끝나 있을 테니까 네. 그때는 또 기숙사 신청을 하고 기숙사에서 다니겠죠 저는. 그렇게 더위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군요. 너무 더워. 벌써 더워. 진짜 이제 에어컨 여기 나왔었는데 그 에어컨을 틀면 더위도 부산은 그나마 없어지지만 해양성이 괜찮은데. 환경오염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주제 같으니까요. 일단 서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힘이 빠져 보여요, 이은진 씨. 여기 너무 더워요. 요즘.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덥다니. 그나마 부산은 태양성이라서 시원했거든요. 겨울보다는. 여기 너무 더워요. 진주가 살짝 그런 맛이래. 맛이라. 이런 표현은 보통 교수님들이나 약간 좀 나이 든 어른들이 많이 쓰는데. 당신이 교수라서 그래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른들이 교수님밖에 없어서 나를 교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도 교수님이라고 불렸을 것 같아요. 할 말 없어. 네, 그럼 빨리 서브 주제 가봅시다. 네. 6월에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 네? 이맘때쯤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보고 지금 어떤 시즌인지 보고 하는데 이번 분기에 재밌는 이번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티저 영상 이런 것도 공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곧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죠?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난다르다. 것 같아요. 분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이거는 왜요? 뉴스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방송에서 1분기, 쓰는 2분기, 말. 3분기, 4분기 이러는데 1분기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붙여 넣으니까 뭔가 살짝 이쪽 분야의 덕후가 돼가지고 왜요?
후덕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네. 카케그이라고 이제 도박 알아요.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음. 약간 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케그이 트윈이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분량이 또 길어지겠죠. 저는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빙과 추천할게요. 빙과. 빙과요? 봐요. 빙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좀 옛날 건데 기억에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저 교수님 신경 써요 하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수업 중에 저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 있으신데 우리 학교에 두 분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러시는 거. 있어요. 그 빙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원래는 원작이 따로 있고요. 네. 라이트 노벨이 원작인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추리물입니다. 추리물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이만한 플랫폼이 있으니까. 잔잔하게 재밌고 얼마나 추리물이라.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을 봤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이러는 애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때리고 싶었대요. 왜요?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제 걔 좋아하는 여자애가 초콜릿 줬거든요. 근데 그거 걔가 몰래 버렸어. 그래도 자기가 하는 말이 그거야.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한대 때리고 싶어 말로. 아이 보기 좋은 줄도 모르는 저런 놈을 한 대 때리고 싶었다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몰래 버렸다는 사실을 추측해내는 과정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애니메이션입니다. 현진 씨는 어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오늘은 모르는. 비키니 시티 나오는 스펀지밥 어떻습니까? 오 그거 좋은데요? 물이잖아 물. 그니까요. 거의 10회, 거의 위치 보면 10회 같던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사도시겠죠? 겨울에는 뜨뜻한 온도입니다. 맞네요. 좋습니다. 네모바지 스펀지밥.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진짜. 에피소드. 이러니까. 아 근데 말이죠. 그거. 저 그 녀석이 하는 말, 하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나는 월요일이 좋아. 월요일 좋아. 진지 시끄러워 조용히 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서 봐. 와 개살보고 사장 그 직계 사장님 해주세요. 오늘 항상 옳다. 우와. 재밌었습니다. 네. 네모바지 스펀지밥. 뜻밖의 성대모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네 스펀지밥부터 애니메이션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지 씨는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혹시 있나요? 저는 한 번쯤 스펀지밥처럼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얼마나 행복해요. 옆에 사람은 죽어나가지만 일단 본인은 행복하잖아요. 스펀지. 그런 사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인생 한 번쯤 살아보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예전에 EBS에서도 스펀지밥을 방송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EBS에서는 스펀지 송이었대요. 왜요? 송씨. 아 밥씨잖아. 그래서 스펀지 송이래. 진짜요? 아, 스펀지 박이 아니고 왜 송이에요? 박이 아니고 송인 이유? 네. 거기서 이제 송씨가 그나마 밥이라는 상씨랑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나봐. 그래서 그렇다고 당신은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송이라고 했더라고. 뭔가 안 좋다. 뭔가 그 어감이 아니야. 그 느낌이 아니야. 송씨면 그 느낌이 안 따는데 그냥 방씨로 하면 안 돼요? 스펀지밥. 이영진 씨가 곧 이제 가셔야 하는 그 시간인데요. 이라서
한 글자 물어보고 네. 끊도록 할게요. 네. 이영준 추천하신 네.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누구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요. 알고 보니 그 초콜릿 버린 친구.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하지 않아. 거기에 나오는 이제 히로인이라고 하죠. 네. 그 히로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성격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게 좀 재미있게 보여졌어요. 아 약간 이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 아 물론 제 취향이 그렇다는 거 아닌데 여친이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실제로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난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돈이 많거든. 작중에서 약간 좀 이름 있는 아가씨다. 아이고 아가씨 이런 느낌인가. 그럼 그 밸런스 게임에 나왔던 그 이상형인 애인과도 연결점을 찾아본다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뭐라고 했었지? 허세가 있는 애인. 귀여운 오히려 좋다고. 내가 있잖아 17대1로 싸웠는데 말이야 이겼지 뭐야? 졌지 뭐야였어요. 아 졌지 뭐야? 근데 이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이셨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만 이탈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깔깔이. 라디오 녹화권에서 이탈하였던 이영준 씨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 마시고 다음 달에도 또 와주세요. 맞아요. 다음 달이요? 7월인가? 네. 7월에도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와. 네, 그러면 이영진 씨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갑니다. 과연 교수님. 네, 이렇게. 아 이래야 되구나. 문 열어놓고 사랑해요 해놓고 상. 이렇게 안녕히 이영진 가세요. 씨가 갔습니다. 교수님다운 태량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무섭지 않나요? 교수님이 사랑해요 하셨어요. 아, 조금 무시무시하긴 한데 말이죠.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네, 현진 씨도 그렇고 영진 씨도 그렇고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뭐 좋아하는 캐릭터나 어떤 애니메이션 보고 싶은지 봐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카케구루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케구루이 본편 같은 경우에는 자바미 유메코라는 정말 도박에 미친 그런 진 주인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토메 메아리라는 그 인물이 있었는데 이번 티저 영상이 나온 트윈에서는 카케구루이 트윈에서는 사토메 메아리가 약간 동경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토메 메아리 정말 좋아해요. 저 카테고리 본편 볼 때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토메 메아리. 근데 매력이 있어요. 사토메가 약간 자기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정말 추락해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이제 경험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고 좀 그거 뭐라 그러죠? 사람이 되게 달라진 거. 사람이 개과천선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카케구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사토메 메아리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 모든 코너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라디오 클로징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진 씨 그냥 좀 몇 분만 더 있다가 가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네.
2022년도 좀 많이 지나갔네요. 매번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6월은 1년 12달의 절반이니까 그래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6월이 금방금방 하고 오늘 이렇게 저이 자리에 지내고 있는 현준 씨 그리고 다시 이현준 씨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라디오 충청하는 답쇼림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현준 씨 오늘 라디오 어땠어요? 오늘 라디오는 일찍 끝나는 것도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있긴 했어요. 약간 타임어택 하는 느낌이었다. 네. 어디까지 얼마나 간결하게 할 수 있는가. 네, 저는 이번 라디오 하면서 생각보다 짧았다. 그래서 그랬었죠. 약간 오늘 라디오 진행을 봤을 때 이현진 씨한테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분량을 좀 이렇게 좀 1회 했던 걸 2회로 늘려가지고 하면서 네, 이영진 씨한테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획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라디오에. 사실 이번에 짧아졌던 이유는 약간 중간중간에 다들 더 하면은 길어진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잘랐던 면이 있죠. 네, 그런 면도 없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라디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없잖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점들 앞으로 너달님 라디오 금방금방의 구성을 짜고 기획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디오 클로징 정말 해야 하는데 왜 추천해볼까요? 현진 씨 먼저. 네. 영진 씨는 도망갔네요. 네, 이제 이현진 씨는 봤더니. 가버렸습니다. 여름 노래는 사실 좀 많지 않아요? 왜 많죠? 막 해변 노래도 있고 막 여행을 떠나요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지금 여행은 못 떠나고 맞아요. 힘들어요. 그 여행을 떠나요 같은 노래는 그러면 약간 오히려 못 가는 현실이 부각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그 팥빙수 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빙수야 팥빙수야 그 제목은 기억이 나지가 네, 않는데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노래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노래 제목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차피 이 라디오 편집하고 할 거잖아요. 네. 네, 찾아가지고 영상 끝부분에다가 노래 추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응진 씨의 전반적인 라디오에 임하는 자세와 현진 씨 오늘 라디오 진행을 보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좀 더 힘냈으면 좋겠다. 모든 하는 일 모든 일에 좀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저 자꾸 걸리나요 이거? 저도 걸려요 그러면. Cheer up이 나오는 네 트와이스의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작권에 안 걸리고 추천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어떤 거죠? 동료들이 좀 있잖아요. 아, 지민불은 모두 아.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 노래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왜 이렇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더달림 라디오 금방금방 6월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청취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달림 라디오에서 이런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이번 라디오는 어땠다 라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달림 라디오 및 더 달림 게임 플레이 영상 등 더 달림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더 달림 어피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진씨 감사합니다. 추천을 이렇게 또 공부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6월 달림 라디오 금방금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달에 봐요.